이 하락론자분은 최근 10년 동안 상승한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인데요. 22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더 떨어진다고 했던 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하락론자인가요? 만약에 당신이 하락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꼭 3분만 시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하락론의 대표 주자인 땡땡땡 씨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최대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락론자들의 유튜브도 가끔씩 보는데요. 제 생각하고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공감이 사실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분들과 만약 내가 토론을 한다면 하는 생각으로 혼잣말을 많이 하면서 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적인 하락론자분이 유명한 채널에 나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채널의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습론자들도 지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그 이유가 물가 상승, 즉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 아닌가요? 하락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죠. 물가 상승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른다면 왜 핸드폰은 200만 원 하다가 지금 100만 원이 됐고 왜 노트북은 과거보다 지금 가격이 더 싼 겁니까? 맨날 짜장면, 김밥 얘기만 하는데 아파트가 짜장면처럼 될지 핸드폰처럼 될지 어떻게 아는 거죠? 어때요? 얼핏 들으니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온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핸드폰도 물가 상승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짜장면이나 김밥처럼 가격이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핸드폰 가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상승론자들 또한 화폐 가치 하락의 예를 들 때 짜장면이나 김밥 이야기만 하지 핸드폰이나 노트북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 주장이 꽤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죠? 아파트가 짜장면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핸드폰에 가까울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결국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가격이 오르는 환경은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적어지는 조건값이 성립되면 이루어집니다. 짜장면이나 김밥의 경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죠.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짜장면을 더 좋아하게 될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급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적정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요나 공급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심했습니다.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세상에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죠. 공급하는 업체는 적고 수요는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아지게 된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에서 독과점으로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변하게 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짜장면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지만 핸드폰은 수급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 수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혁신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혁신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상품들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에 없던 제품, 세상에 없던 기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신기해했죠. 그러다가 점차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있고 수요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자체가 어려웠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하는 사람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급이 맞춰지게 된 거죠. 반면에 혁신의 속도는 점차 느려졌습니다. 10년 전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의 기능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죠. 즉, 핸드폰이나 노트북처럼 인간의 생활 자체를 바꿀 만큼 혁신적으로 등장한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소성이 낮아지는 선천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짜장면이나 김밥은 뭐 혁신이라고 할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자체도 낮아지지 않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물가 상승입니다. 짜장면과 김밥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건 과거보다 지금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 고기 같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도 올랐고, 땅값도 올라가면서 내야 하는 임대료까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도 반도체, 액정 이런 기본 재료비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의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생산 원가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짜장면이나 김밥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댓글에서 보니까 공장이 싼 인건비가 있는 곳으로 넘어간 것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영향보다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수급이나 혁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동산은 어떨까요? 일단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격은 물가와 연동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여기에 건설 원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건설 원가 때문이죠. 시멘트와 철근을 포함해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재료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아파트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처럼 혁신과 경쟁에 의해서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이 하락론자분은 최근 10년 동안 상승한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인데요. 22년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더 떨어진다고 했던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22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본인은 사라고 했다. 근데 다른 데서 불러주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댓글에 23년 초에도 출연했었고 그때도 더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사라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졌다고 한 게 증명이 된 거죠. 만약 하락론자들의 말대로 적정 가격이 올 거고 그 가격에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22년에 30%에서 40%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주장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그렇고 다른 하락론자들도 그렇고 22년에 더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23년 반등이 일어났을 때 이건 일시 반등이고 더 크게 빠질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가격이 짜장면에 연동될지 아니면 핸드폰에 연동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고요.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시크릿 브라더의 1대1 상담, 시크릿 큐레이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